3.3%만 원천징수하고 네.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상태.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업자들이 은행 가서 나 집 있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물건의 80%까지 융자가 나옵니다. 이게 개인 사업자도 되는 거예요? 네네.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. 근로자분들 중에는 4대 보험에 적용되시는 분도 있고 네. 3.3%만 원천징수하고 네.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, 알면 정말 도움되는 꿀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. 어떤 게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3.3%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을 나는 근로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네. 근로자로서 가지는 장점을 취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분들도 있죠. 네, 예를 들면 뭐 우체국 위촉직이라든가 뭐 네. 보험 설계사님들, 그다음에 뭐 학습지, 네. 화장품 이런 분들은 소속이 정해져 있죠. 그래서 네. 그 소속이 정해진 회사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 이외에 뭐 학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, 네. 그다음에 뭐 외주 개발자들, 네.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, 뭐 IT 또 업계도 있고. 네네. 네. 그리고 저희 뭐 방송 작가분들 네. 이런 분들도 보통 3.3% 원천징수하고 성과나 실적에 연동해서 급여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네. 그런 분들이 이제 3.3% 원천징수를 선택하시는 순간부터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상태. 맞아요. 그리고 경력이나 이력으로 뭔가 남지도 않는 상태가 네. 되고요.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네. 저한테 그냥 원청을 다 주십시오. 제가 알아서 정산해서 신고할게요. 3.3 떼지 말고 그냥 다 주세요. 제가 네. 알아서 신고할게요. 제가 알아서 신고할게요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로서 네. 판을 바꾸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라는 것들에 눈을 뜨시는 거죠.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당장 우리가 저희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은행 가서 내가 내 집 있으니까 대출 좀 받으려고 하면 안 나오죠. 그쵸, 요즘에 안 나오죠. 근로자들이 대출 받으려면 안 나옵니다. 네. 근데 사업자들이 가서 은행 가서 나 집 있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. 회사 운영하는 데 쓰는 돈이구나 생각해서 대출을 또 해줍니다. 그러니까 개인의 가계 자금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죠.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사업 자금이니까 그렇죠. 기업의 운영 자금으로서 네. 대출을 받을 수 있죠. 음. 그게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 코로나판이었죠. 네.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자영업자들 살려야 된다고 나라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으로 네. 각종 지원금을 꽤 많이 배포했습니다. 네. 뭐 이제 지자체마다 지원금의 종류나 크기는 달랐지만 정말 알뜰살뜰 다 수령하시는 분들은 1,000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. 네, 네.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네. 자영업자니까 받으시는데 네. 소기업이니까 받으시는데 3.3% 원천징수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. 그렇죠. 이분들은 사업자로 분류가 안 되니까. 그렇죠. 네, 그래서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이 작년에 사업 소득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꾸시고 이런 지원금 다 받으시고 네. 또 이제 코로나라고 소기업들 보증재단과 시도에서 지원해주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증자들 네. 받으시고 네. 그 돈으로 내가 사업하는 데 쓸게요라고 해서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매입하셔서 아주 혜택을 제대로 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대표님 약간 의아한 게 지원금이랑 융자 받은 것만 했을 때 네. 지원금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 네. 같고 융자도 그렇게 오피스텔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나오나요?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네. 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 가서 사시려고 하면은 뭐 40% 50% 네. 은행에서 많이 나와요 50% 네. 내외 이렇게 그나마도 자가 사업장 있고 하면 그러니까 내 집 있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막혀서 안 나오세요. 네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자를 갖고 있고 내가 사업하는 데 사용할 장소입니다라고 사시면 시설 자금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흔히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자금 네, 대출. 시설자금 회사에 대출이 되는 거죠. 그쵸. 그래서 물건의 80%까지 융자가 나옵니다. 이게 개인 사업자도 되는 거예요? 네네. 그래서 80%가 시설담보로 나오니 20%만 있으면 살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분이 사셨던 게 3억 몇천짜리니까 네네. 예, 충분히 사고도 나오셨죠.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기업들한테 주는 사업자들한테 주는 네. 지원금과 융자를 통해서 일부 시드를 마련을 그렇죠. 했고 그 다음에 그 오피스를 살 때 또 은행에 가면 시설 자금으로 네. 80% 대출이 나오니까 사실상 내 돈을 안 들이고 거의 안 들이고 산 샀죠. 꼴이 되는 네네. 거네요. 요즘에는 오피스텔도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 막 오른 것도 그런다고 있고요. 하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본인이 네. 내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고 없고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할 수 그쵸. 없죠. 맞아요. 네. 그리고 차라리 오피스텔에 보통
자가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임대로 들어가잖아요. 오피스에는. 맞습니다. 그럼 그 월세 내는 돈이 그럼요.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월세가 더 비쌀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맞습니다. 생기기 마련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자산의 증식도 그럼요. 어느 정도 될 네. 수 있을 거고. 그래서 미혼이신 분들은 거주 겸 뭐 사업장 겸 쓰시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번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, 자기 명의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왠지 신뢰가 가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어. 무시 못합니다. 네. 왠지 그래도 떼먹고 도망은 못 가겠네.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그럼요.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해왔었나 보네. 그럼요. 라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희 실제로 그 IT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학원에서 네.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팁을 활용해서 자산 증식을 하겠다라고 네. 생각하셔서 네. 사업자로 전향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. 진짜 이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. 3.3% 원천 징수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분들일 거예요. 그렇죠. 보통 그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쓰세요 또. 맞아요. 그리고 또 괜히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소득의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그럼요. 직종들일 수 네. 있어요. 그런데 딱 안전자산으로 내 자산을 취득해 놓으면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일이 더 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럼요. 되기도 네.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아, 오늘도 너무 좋은 꿀팁.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생각의 전환인 거지. 맞습니다. 그냥 3.3% 떼는 거랑 사업자라는 거랑 보면은 뭐 버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네. 근데 버는 게 달라진다기보다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 생긴다는 그럼요. 부분에서 네. 엄청 큰 꿀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늘 저희한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아, 감사합니다.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